다음으로는 이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이분도 사진 정말 유명해서 지나가다가 많이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천재적인 프로그래머라고 원래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개발한 것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을 개발했을 만큼 전자 천재적인 모먼트가 있는데 그의 출생을 알아보자면 1994년생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분은 80년대생이었는데요. 심지어 90년대생입니다. 저랑도 나이 차이가 정말 나지 않는 분인데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로 이주하셨습니다. 이 부테리는 2013년에 이더리움의 개념을 제안을 했고요. 2015년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 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범위를 넓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재적이다, 천재적이다 얘기하는데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비상했냐면요. 수학과 프로그래밍에 천부적 재능이 있고 경제학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수치와 정말 숫자들과 친숙한 삶을 보냈는데 세 자리 숫자를 또래보다 두 배나 빨리 계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군요. 이후에 학창 시절에도 항상 뭐 올림피아드 같은 것들 상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천재성에 더해 또 아버지인 디미트리 부테린으로부터 처음 비트코인을 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1년 이 비트코인 위클리라는 출판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을 받고 기사를 쓰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알려줬을 때보다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가상화폐 업계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했고 또 비트코인 포럼에서 계속 5개 5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으면서 기사를 썼다고 하는데 얼만큼 이거에 진심이었냐면요. 부테리는 수익 부족으로 이 사이트가 문을 닫을 때까지도 그냥 계속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기사를 쓰고 비트코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던 거죠. 아마 그때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좀 전망을 좋게 봐서 이런 기사까지 쓰고 좀 더 집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 근데 비탈리 부테린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해요. 아무래도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뭐 자신이 공시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수치를 측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2021년 조금 오래전이지만 그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부테리는 그때 당시에 이더리움 가격이 3,000달러를 넘어선 쓸 때인데요. 그 추정치에 따르면요. 이 창시자인 부테린의 가치가 약 4억 달러 정도 있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테리는 이 가상화폐 자금을 중앙화된 거래소로 보내고 있고요. 메인 지갑에는 11만 8천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자산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11만 8천 달러라는 수치는 있지만요. 중앙화된 거래소에는 또 얼마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도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이더리움이 최근 조금 주춤하고 있는 흐름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억만장자 투자자로 유명한 마이크 노보그라츠는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나 이 솔라나와 같은 암호화폐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같이 올라줘야 이 부테린의 자산도 같이 증가할 걸로 보이지만요. 이더리움이 가격이 몇 달 동안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보그라츠는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봤더니 이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전 위원장이 이더리움을 압박했기 때문 아닌가 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컨센시스를 고소했기 때문이라고도 전했고요. 다시 말하자면 이더리움에는 약간의 규제와 압박 때문에 성장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노보그라츠는 이런 뭐 규제적인 거는 정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요. 이더리움 재단과 관련된 문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이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와 그리고 재단 모두 FUD 공포 불확실성 의문 상태에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재단은 계속해서 높은 길을 걸어야 하고 또 연구 조직이 돼야 되고 컨센시스 같은 단체가 옹호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게 부진하지 않았나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테린과 그리고 이더리움
이 재단 자체의 힘이 약화된 거 아니냐는 지적인데 앞으로의 이더리움 행보가 어떤지 또 부테린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도 코인과 함께 또 이분의 자산 규모도 같이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적했던 문제점들만 해소가 되면 이더리움도 그리고 부테린의 자산도 충분히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인물로는 자오창펀입니다. 자오창펀은 바이낸스의 창업자인데요. 비트코인 덕분에 또 부자가 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 태어난 분이지만요. 캐나다로 이민해서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이낸스를 만들어냈는데 출생은 1977년생이고요. 캐나다에서는 맥길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을 했고 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금융과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지금 앞선 이런 위인들도 조금 보자면요. 이 컴퓨터에도 정말 두각을 드러내고 또 경제, 경영 이쪽과 함께 좀 맞물리는 두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자산, 코인 가지고 조금 더 성공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의 경력을 조금 체크해 보자면 2005년에 블룸버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년이 지난 2017년 바이낸스를 설립해서 그 이후에는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는데요. 바이낸스의 성장세를 조금 좌우창펀과 함께 지켜보자면요. 이 거래소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물론 성장했습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보자면요. 거래량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로 평가받아 왔다고 하네요. 자산도 그때 기준으로부터 약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 자오창펀이 이렇게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것도 아무래도 바이낸스의 성장과 맞물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 자체는 좀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도 가능하고 스테이킹, 대출, NFT 마켓플레이스 등 정말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오창펀이요. 가장 큰 폭으로 자산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자오창펀 전 최고 경영자의 자산이 약 한화로 약 30조 정도에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의 자체 지표를 통해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항상 통계를 추산하는데 자오창펀 바이낸스 전 최고 경영자가 현재 362억 달러 정도를 보유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자오창퍼는 세계에서 37번째로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꼽히게 된다고 합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 자오창펀 전 최고 경영자의 보유 자산 대부분은 바이낸스 거래소 지분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자오창펀 전 최고 경영자의 보유 지분율은 90%나 된다고 추산도 되고요. 바이낸스가 어느 정도의 매출인지도 살펴보자면요. 79억 달러, 하나로 약 10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바이낸스 회사 자체에서 갖고 있는 자산만 해도 어마무시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산들은요. 자오창펀 전 최고 경영자가 개인적으로 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또 바이낸스 코인의 가치는 함께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수치들에 더해져서 가상화폐까지 포함을 한다면 또 이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위인들 안에서 계속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슈 하나 보자면 2014년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하이의 집이 있는데 이를 다 팔아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규모도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